당신 같은 애가 고객인 나한테 이래도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백화점에 돈을 쓰는지 알기나 해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 직원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직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백화점 소유주의 딸이었던 거죠. 과연 회장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VIP 고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윤하늘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하늘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객 응대를 하고 있었죠. 26세의 하늘은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으로 통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중년 여성 고객은 이미 화가 잔뜩 난 상태였어요. 바로 최영희였습니다. 중견기업 대표의 부인으로 이 백화점에서는 꽤 유명한 VIP 고객이었죠.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산 가방인데 교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영수증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어야 교환이 가능한데요. 저희 매장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하늘의 설명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서요. 혹시 구매하신 다른 매장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매장에 연락하라고요? 내가 그럴 시간이나 있는 줄 아세요?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을 모르는 어린 직원에게 거절당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하늘 뒤에서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죠. 하지만 영희는 이미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같은 애가 고객인 나한테 이래도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백화점에 돈을 쓰는지 알기나 해요? 영희가 하늘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매니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뭘 해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나? 영희가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짝! 영희의 손이 하늘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명품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쌌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릴까요? 앞으로는 고객한테 제대로 서비스하세요. 영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직원을 훈육한 것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워낙 유명한 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교환 처리해 주세요. 영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이래야 제대로 되는 거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영희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영희는 교환 처리가 완료되자 만족스럽게 매장을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하늘을 한 번 더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일하세요. 매니저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볼까요?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다고요? 매니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하늘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영희 같은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하늘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늘 씨, 정말 고생했어요. 저런 고객은 처음 봐요.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실 하늘에게는 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하늘은 윤태진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바로 이 백화점을 소유한 유통그룹의 회장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늘 자신도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하늘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계속 오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뺨의 아픈 감각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늘은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큰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신중하게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는 티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윤태진 회장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저녁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우리 하늘이 왔구나. 오늘 어땠어? 윤태진이 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그냥 평범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챌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의 예리한 눈은 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얼굴이 좀 이상한데? 어디 아픈 거야? 윤태진이 하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늘이 서둘러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평소와 다른 딸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저 먼저 들어갈게요. 하늘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더 오래 있으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태진은 딸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잠깐 하늘아. 윤태진이 딸을 불렀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괜찮은 거야? 윤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하늘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어색해 보였어요. 일이 힘들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윤태진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고객 응대가 좀 어려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늘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객 응대가 어려웠다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웠어? 윤태진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하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빠,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까다로운 고객이 있었을 뿐이라고요.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겠는데? 윤태진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여전히 뺨에 이상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윤태진이 하늘의 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뺨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맞은 자국이야. 윤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하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아빠,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실수로 뺨을 맞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윤태진이 딸의 손을 잡고 뺨의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손바닥 자국이었어요. 누가 때린 거냐고 물어보는데 윤태진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하늘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객 한 분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고객이 직원을 때렸다고. 윤태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백화점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야? 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아버지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부족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찌검을 당해야 하는 거야? 윤태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댔어? 아빠, 플리즈 제발 조용히 넘어가요. 큰일 만들지 말아요. 하늘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조용히 넘어가라고. 내 딸이 맞았는데 조용히 넘어가라고. 윤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누가 때린 거야? 이름이 뭐야? 윤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늘은 망설였지만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영희라는 분이에요. VIP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답에 윤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최영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우리 백화점 VIP 고객이야. 남편이 누군지, 어떤 회사 다니는지 모든 걸 파악해서 30분 안에 보고해.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은 이미 전화를 끊은 상태였어요.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보여주겠어. 윤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괜히 큰일이 될까봐 무서워요. 하늘이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큰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내 딸한테 손 뗀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윤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분 후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영희는 대한산업 김재호 대표의 부인입니다. 대한산업은 중견 건설업체로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회사입니다. 대한산업? 윤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였어요.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 있나?
직접적인 거래는 없지만 2차, 3차 협력 업체들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 부문 계열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해. 윤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을 정리해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한산업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에게 연락해. 우리 그룹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해.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고 전해. 회장님, 그렇게 되면 대한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텐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내 딸의 뺨을 때린 대가를 똑똑히 보여줄 거야. 윤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한 번의 뺨 때문에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과만 받으면 안 될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윤태진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이 회사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그런 내가 함부로 당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직원이라고 해서 맞아도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윤태진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윤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뺨에 난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새벽 5시 윤태진은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7시에 긴급회의 소집. 모든 계열사 대표들 참석하도록 해.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산업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7시 정각 윤태진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 계열사 대표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모두들 긴급 회의의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산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윤태진이 첫마디로 폭탄 선언을 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한산업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한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윤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진 회장의 명령에 토를 달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시각 대한산업 김재호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내 영희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제 백화점에서 그 직원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김재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심하게요? 저런 애들은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 정신 차려요. 나중에 다른 고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할 텐데요. 영희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때리는 건 좀 그랬잖아. 김재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백화점 VIP 고객이라고요. 영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김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화가 나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김재호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특히 오후에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윤태진의 명령은 이미 각 계열사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모든 부문에서 대한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대한산업과 직접 거래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임원이 윤태진에게 보고했어요. 그럼 그 모든 업체들에게 통보해. 대한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거래도 중단한다고 해. 윤태진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산업은 거의 모든 거래처를 잃게 될 텐데요.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완전히 고립시켜버릴 거야. 윤태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딸을 위한 복수였거든요. 오전 11시 대한산업의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인 한빛건설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 계약건 취소하겠습니다. 한빛건설 담당자의 목소리는 미안해했어요. 취소요?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김재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담당자가 곤란해하며 답했습니다. 상부 지시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김재호가 다시 물었지만 담당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재호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1시 30분 또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 계약 취소 통보였습니다. 김 대표님, 미안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빠지겠습니다. 또 취소요?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김재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위에서 갑자기 그러라고 해서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팀장도 곤란해하는 눈치였어요. 12시까지 총 5업체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모두 상부 지시라는 모호한 이유였어요. 김재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없는데. 김재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계약 취소한 업체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봐. 특히 그들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1시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계약 취소한 업체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뭔데? 김재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모두 윤태진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입니다. 비서의 말에 김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태진 그룹이라고? 김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그룹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태진 그룹 소유의 백화점이 바로 사모님이 어제 가신 그 백화점입니다. 김재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어제 아내가 때린 그 직원이 윤태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상황이 너무 명확했어요. 혹시 그 직원이? 김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서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김재호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여보, 어제 백화점에서 때린 그 직원 이름이 뭐였어? 이름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희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중요해. 정확히 기억해봐. 김재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윤모모였는데요. 윤하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영희가 기억을 더듬어 답했습니다. 윤하늘.
김재호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영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윤태진 회장 딸을 때렸어. 김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영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는데요.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어. 우리 회사가 지금 완전히 고립되고 있어.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있다고. 김재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김재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김재호가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불친절한 직원을 혼내준 것뿐이에요. 설마 그게 회장 딸이었다니 누가 알았겠어요. 영희가 변명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가 아니야. 당신이 사람을 때렸다는 게 문제라고. 김재호가 머리를 쥐어졌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 회사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김재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계약 취소인가요? 김재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하고 싶지 않지만 큰 거래처에서 압력이 들어와서요. 상무도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압력이요? 어떤 압력인가요? 김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태진 그룹에서 저희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대한산업과의 거래를 끊든지 아니면 저희와의 거래를 끊겠다고요.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김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윤태진 그룹의 압력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총 12개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대한산업 매출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김재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버틸 수 없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은행에도 연락해봐. 긴급 자금이 필요해. 김재호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반응도 차갑기만 했어요.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려우시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김재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대한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담당자가 사업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기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기존 대출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김재호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20년간 성실하게 사업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김재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아내의 한 번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영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김재호가 머리를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약 취소 전화가 이어지는 걸 지켜봤거든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대표님, 직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 김재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가 회장 딸을 때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부장의 걱정이 깊어졌어요. 일단 기다려봐.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김재호가 말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김재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하루 종일 집에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2개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어. 매출의 80%가 날아갔다고. 김재고가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건가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대로 가면 그럴 수도 있어. 은행에서도 등을 돌렸거든. 김재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불친절한 직원을 혼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과하면 안 될까요? 영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상대방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김재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만나주기나 할까? 김재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태진 회장 같은 사람이 자신들을 만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시도라도 해보자. 김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김재호 부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업체들이 등을 돌릴 것 같았거든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재호는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취소 전화가 올 것 같았거든요.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전 9시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어제 연락하지 않았던 업체들마저 하나둘씩 계약 취소를 통보해 왔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김 대표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성개발 대표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도 윤태진 그룹과 오래 거래해온 사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김재호가 체념한 듯 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재호는 그런 날이 올지 의문이었어요. 10시까지 추가로 8개 업체가 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대한산업과 거래하는 업체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주부터 직원 월급도 못 줄 것 같아요. 격리 담당자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 개인 통장에서라도 꺼내서 줘. 김재호가 답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격리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김재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재호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윤태진 회장을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여보, 준비됐어요? 지금 나가요. 김재호가 말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영희. 계속 써줘. 계속 써줘. 네. 준비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30분 후 김재호 부부는 윤태진 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접수처에서 면담 신청을 해보자. 김재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나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어요. 1층 접수처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윤태진 회장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김재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과의 면담은 사전 약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용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했거든요. 성함과 소속을 알려주시겠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켜며 물었습니다. 대한산업 김재호 대표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완곡한 거절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라고 전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요. 영희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달은 해드리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김재호 부부는 할 수 없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영희가 김재호에게 물었습니다. 백화점으로 가자. 그 직원한테라도 직접 사과해보자. 김재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30분 후 두 사람은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사건이 일어났던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어제 근무했던 윤하늘 씨는 어디 있나요? 김재호가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하늘 씨요? 오늘 휴가예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언제 출근하나요? 영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며칠 휴가를 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일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직원이 곤란해하며 답했습니다. 김재호는 절망했습니다. 하늘마저 만날 수 없다면 정말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럼 매니저님은 계신가요? 김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매니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일이요. 매니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당사자에게 하셔야죠. 매니저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휴가 중이라고 하네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김재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매니저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하늘이 며칠 동안 나오지 않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재호 부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면서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였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재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요. 비서의 말에 김재호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담보 추가요? 이미 회사 건물과 공장을 다 담보로 잡혔는데 뭘 더 요구한다는 거야? 김재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개인 보증과 부동산을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요. 안 그러면 대출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서의 말에 김재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개인 부동산까지 요구한다고. 그럼 집도 담보로 잡힌다는 얘기네. 김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일단 회사로 가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김재호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재호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다고요. 평범한 직원이라고 해서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김재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재호는 회사에서 은행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어요. 김 대표님,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담보 없이는 기존 대출 유지가 어렵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그럼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김재호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요. 담당자의 답변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거래해온 사이 아닙니까? 김재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에요. 담당자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김재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아내의 한 번 실수라는 게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대한산업과 거래하는 업체는 단 2곳만 남았어요. 그마저도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뭔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재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적어도 회사가 괜찮다고는 말씀해 주세요. 다들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장의 말에 김재호는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오히려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김재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부도날 수도 있어. 김재호의 말에 부장은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왔어요.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요? 김재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비서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재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윤태진 그룹의 압력이 국세청까지 미친 것 같았어요. 사실 윤태진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지만 주변에서 알아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김재호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회사 운영이 완전히 마비될 게 뻔했거든요. 한편 영희는 집에서 계속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진 회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혹시 접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검색하다 보니 윤태진 회장의 딸 하늘에 대한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신분을 숨기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때린 그 직원이었구나.
영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이제 보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하늘이 왜 일반 직원으로 일하는지도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의 교육 방침에 따라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부잣집 딸이 아니라 미래의 그룹 후계자였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신이 때렸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김재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가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제가 때린 그 직원에 대한 기사예요. 김재호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깨달았어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그룹 총수에게 손을 댄 것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답이 없네. 김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라도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김재호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김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호 대표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진 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보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김재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만나주신다고요? 김재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본사 50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비서가 확인해 주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가 전화를 끊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만나준다고 해요. 내일 오전에요. 김재호의 말에 영희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건가요? 영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재호 부부는 내일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태진 회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해요. 김재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보상이라. 우리가 뭘 보상할 수 있겠어요? 김재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호 부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윤태진 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두 사람은 50층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세요.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윤태진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호 부부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태진이 김재호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들을 만나주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윤태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회장님 따님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표현 아닌가요? 윤태진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의 뺨을 때렸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이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어요. 영희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윤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었으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영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윤태진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윤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해보세요. 왜 내 딸을 때렸나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윤태진이 다시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는 게 정상인가요? 윤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가 계속 사과했지만 윤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재호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회사 직원들만은 생각해 주세요. 직원들요? 윤태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그건 당신이 미리 생각했어야 할 일 아닌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재호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영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요. 윤태진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렸어요. 한 번도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윤태진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태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습니다. 김재호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도 받았을 텐데요. 윤태진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것도 회장님이 하신 일인가요?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지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죠. 윤태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윤태진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알아서 움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권력의 무서운 면이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재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기회요? 윤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부인이 내 딸에게 기회를 줬나요? 그건 영희가 다시 변명하려 했지만 윤태진의 눈빛에 말을 멈췄어요. 당신들이 내 딸에게 준 상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김재호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선이라. 윤태진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희가 바닥에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윤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었다고요? 김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됐어요. 당신 회사는 다음 주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윤태진의 말에 김재호 부부는 절망했어요.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김재호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필요가 있냐고요? 윤태진이 일어서서 김재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을 때릴 필요가 있었나요? 그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김재호가 변명했지만 윤태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실수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또 실수를 안 할 거라고 누가 보장하나요? 윤태진이 반문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영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약속이라. 윤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있으세요? 그때 윤태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손님들을 배웅해드려. 윤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영희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지만 윤태진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김재호 부부는 할 수 없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끝인가요? 영희가 김재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김재호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김재호는 회사에 돌아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재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다음 주까지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호의 말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한 직원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재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실수라니요? 무슨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다른 직원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김재호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회장 딸을 때려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최대한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재호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직원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다른 업체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회사 존속이 불가능했거든요. 일주일 후 대한산업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20년간 운영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김재호는 개인 파산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네. 김재호가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책상 위에는 파산 신청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신의 한 번 실수가 가족 전체를 망하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언제쯤 나아질까요? 김재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크시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호에게는 치료비를 낼 여유도 없었어요. 집마저 은행에 넘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윤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를 보니 너무 가혹했나 싶었어요. 회장님, 대한산업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그래요. 윤태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재호 대표 부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윤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늘이는 어때요? 윤태진이 딸에게 관심을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서가 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윤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진은 딸 하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서 다행이었어요. 아빠, 정말 그 사람 회사가 망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윤태진이 답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때린 걸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하다고요? 윤태진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맞은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하늘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윤태진은 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한 것일까요? 아빠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죠? 윤태진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늘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윤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며칠간 보지 못해서 걱정했거든요.
하늘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하늘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 아세요?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료가 수군거렸어요. 망했다고요? 하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남편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요. 자기가 회장님 딸을 때린 걸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다나요. 동료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하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 사람들 완전히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윤태진이 답했습니다. 너무해요. 한 번 실수한 걸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너무 심해요. 하늘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일이었어요. 윤태진이 딸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늘이 간청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윤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전화를 끊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이 무거웠거든요. 그날 오후 하늘은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고객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요? 왜요? 매니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어서요. 하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매니저가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받고 싶어요. 하늘이 고집했습니다. 매니저는 할 수 없이 영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어요. 저 백화점에서 일하는 윤하늘입니다. 하늘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하늘 씨요? 영희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왜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과 영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희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고개 들으세요. 하늘이 영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어요. 하늘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영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진작 용서했어요.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태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딸의 말이 옳았어요. 너무 과한 복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태진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재호 씨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드려. 일자리요?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계열사 중에 적당한 곁 있잖아요. 경험도 있으시니까 부장 정도로 모셔봐요. 윤태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부인 치료비도 지원해드리고요. 윤태진이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재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진 그룹 계열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은 것이었어요. 정말인가요? 김재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재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영희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하늘과의 만남 이후 마음의 짐을 덜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어요. 6개월 후 김재호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은 호화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행복을 찾았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김재호가 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영희가 다짐했습니다. 한편 하늘은 계속 백화점에서 일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권력의 무서움과 책임을 깨달았거든요. 아빠,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하늘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뭘 배웠는데? 윤태진이 물었습니다. 권력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용서도 때로는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의 말에 윤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 윤태진이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힘을 좋은 일에 써요. 하늘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야지. 윤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고객 갑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1년 후 김재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영희도 완전히 회복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직장 내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늘도 백화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갔어요. 권력과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